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1% 이자를 주는 시대. 100만 원을 맡기면 10,000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쉬운 경제를 말하다에서는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변액보험, 그리고 이를 이용한 절세 팁을 알려드립니다. 변액보험 1위 보험사의 위득한 팀장님, 그리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실 신은영 세무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최근에 은행에서 5% 적금 상품을 내놨더니 가입할 수 있는 어플을 마비될 정도로 큰 인기몰이를 했어요. 근데 30만 원씩 가입을 하면 1년에 8만 원 정도 되는 이자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금을 떼면 8만 원 정도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은 금액이었는데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네. 그만큼 조금이라도 재산을 불리고 싶은 그런 네. 욕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변액보험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이 변액보험 잘 모르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상품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변액, 즉 금액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망보험과 투자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보험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계약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정해진 금액을 드립니다. 계약 시점에 1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돌아가시면 1억 원이 지급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1억 원의 가치와 10년 뒤, 20년 뒤에 1억 원의 가치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나 있을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발생하는 돈의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떼서 투자를 통해서 이 금액이 불어날 수 있도록, 즉 사망보험금이 불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변액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초창기에 변액보험이 만들어졌을 때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최근 들어서는 투자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자유롭게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는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최근 변액보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 보험료 중에 일부로는 보장을 받고 네. 그 나머지 일부로는 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보험과 펀드의 네. 기능을 다 하는 이런 네. 상품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보험은 보험대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증권사에서 펀드를 가입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가입해서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지 않을까. 국내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들,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다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펀드이건 아니면 실제 주식이나 채권이건 간에. 하지만 변액보험을 통해서 이런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커머디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이익이 되는 게 있겠죠. 세금을 또 떼가면 그게 네. 또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보험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장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비과세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10년 동안 이렇게 보험을 유지해야지, 최소 10년은 유지해야지 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존버하면 소위 네. 말하는 그냥 존버하면 네. 수익률 떨어지진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경제 구조도 변하고 리딩 기업도 변하고 산업 구조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도 적절히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적절히 바꾸면서 장기 투자를 한다, 존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기는 투자고요. 그냥 한 자산, 한 펀드에 넣어놓고 올라가기만을 기도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아둔한 존버가 되겠죠. 근데 변액보험은 사실은 변액보험 상품 하나 안에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 펀드들을 갈아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간의 비중도 조절할 수 있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이런 지역 단위의 비중도 조절할 수 있고요. 오히려 예로 미래에셋생명원 같은 경우는 계약 내 변액보험 계약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펀드의 수가 40여 개가 되고요. 국내 주식부터 해서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유럽 주식, 베트남 주식, 인도 주식, 중국 주식
거의 모든 국가의 주식을 선택할 수 있고요. 성장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배당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가치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계약자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 내에서 어떤 비중으로 각각의 펀드들에 투자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몇몇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을 위해서 적절한 펀드 자산 배분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적절히 펀드 변경을 통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사실 시장에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변액보험 내에 선택할 수 있는 펀드의 숫자가 많은지, 그리고 그 숫자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지. 즉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다양한 클럽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펀드들이 놓여져 있는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겠죠. 똑같은 국내 주식 혹은 해외 주식이어도 운용사, 어떤 보험사가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보다는 장기 수익률 위주로 점검을 하시면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긴 상품을 운용하는데 어디다 신뢰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변액보험을 통해서 어찌됐건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이벤트들, 그리고 불확실성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보험사, 뭐 자산 배분을 어떻게 가이드해 줄지, 시황을 어떻게 정보를 주는지, 양질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변액보험, 투자라는 관점에서의 변액보험을 고르실 때 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전 판매 이야기 네.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불안전 판매 가장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보험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네. 뭐 약관도 수백 장인 경우도 있고요. 너무 네.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불안전 판매 우려가 있는데, 이 변액보험 가입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투자죠.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는 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확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입을 하실 때 좀 필터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이 펀드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즉 변동성을 보면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보험 협회라든가 아니면 감독원에서 이 변액보험 펀드의 위험 등급을 산출해 주고 있거든요. 너무 위험 등급이 높은 건 아닌지 정도 체크를 하시면 너무 과도한 수익률에 대한 약속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필터링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제보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고객분이 보험사에 변액보험을 가입해서 100만 원 냈고 수익률 10%라고 하는데 네. 왜 10만 원 안 돌려주냐, 네. 이런 네. 불만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좀 그것도 약간 오해가 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과 투자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 아마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망 시에 얼마를 주겠다라는 생명보험에 대한 그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 생명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가 떼지고 나머지 금액이 고객의 주머니, 투자 주머니로 투입이 되거든요.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월 납입이 된다. 그러면 뭐 몇천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한 9만 몇천 원 정도가 실제 투자가 되는 거죠. 그 9만 몇천 원이 지속적으로 투자됐을 때의 10%를 얘기하는 건데 10만 원이 투자했을 때의 10%보다는 적겠죠. 여기서 오는 차이 때문에 계약자분들이 좀 혼란을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업비 그리고 보장을 위한 그런 그 보장성 보험료들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인데, 사실은 변액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길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초기에 떼가는 금액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높이는 수익률만큼이나 내 주머니에서 세고 있는 이 세금 이거 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헛돈으로 내는 이 세금 좀 보험 가입할 때 세금 아끼려면 어떤 것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나요? 고객님들께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것을 이익금, 쉽게 말하면 저희는 이자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가 비과세를 드릴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법상의 요건에 충족에 한해서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세법상의 요건이란 것이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고객님들 입장에선 좀 불리한 쪽으로 좀 가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상품의 계약 시기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고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 상품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험 계약 처음 시기가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계약한 거라면은요, 고객님께서 계약하신 보험료의 합계액이 한도가 없습니다. 보험료가 얼마든지 불입하신다 하더라도 비과세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한 보험료에 대해서는요, 계약자 한 명당 보험료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 31일 전까지 계약한 보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법상의 호시적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 가지 세법상의 그 요건이 붙기 시작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월 적립식, 그러니까 매월 납입하는 보험에 관해서 한도가 붙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일시납, 그러니까 한 번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또 세법상 한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에 관해서도 또 세법상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세법상의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님, 아무 보험이나 가입해서 뭐 10년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에도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혜택들이 있을 텐데 보험 상품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은 뭐 비과세다 이런 얘기 좀 들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다 이런 이야기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세법의 취지 아래서 저축성 보험은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보장성 보험 이라 하더라도 고객님이 더 많이 받으실 경우, 그러니까 납입했는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으신 경우에는 이것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세법상 저축성 보험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을 냈는데 100보다 더 받으면 저축성 보험, 네. 100을 냈는데 100보다 못 받으면 보장성 보험, 이렇게 좀 분리해볼 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있는 거네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중도에 인출하거나 뭐 해지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10년을 만약에 지키고 그 다음에 중도 인출했다 이렇게 되면 비과세 혜택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이 이런 충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도 인출이 제한이 걸지는 않습니다. 보험 계약 유지 기간이 10년인 거죠. 그 중간에 중도 인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비과세 요건을 비충족했다, 불충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 납입 기간도 굉장히 은행 상품보다는 길기도 하고 만기 시기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컨설팅을 하다가 보면은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자산 이전이라던가 사전 증여 그리고 상속세 완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변경이 저희 또 세법이 항상 바뀌다 보니까 그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데요. 2013년 2월 5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한해서는요, 계약자 변경을 했다. 그러면 계약자 변경일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시는 거고요. 2014년 2월 15일 이후에 보험을 계약을 했다. 그러시면은 명의 변경한 날, 그냥 계약자 변경한 날로부터 10년을 다시 카운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과세 요건 10년이 유지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큰 불이익 없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모시고 변액보험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렵기만 했던 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재테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